뉴욕 일원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기온이 급강하해 내일은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 말리부 지역에 산불이 확산하면서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불은 해안가 절경 지역의 고급 주택들과 말농장 그리고 인근 대학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됐습니다.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 모두 승인 가능일은 소폭 진전에 그쳤으며 접수 가능일은 시민권자 기혼 자녀만 3개월 진전했고 나머지는 모두 동결됐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19개 주에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이 차단됐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FBI에 체포된 한인 치과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연방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와 오늘 뉴욕 일원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최고 시속 50마일의 바람까지 불어 강풍 피해도 잇따르고 있고 일부 지역에는 강한 뇌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내일은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폭우주의보, 강풍주의보, 홍수주의보가 잇따라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뉴욕 일원에 오늘 밤까지 2인치 내외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4인치 이상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속 60마일에 육박하는 강풍 피해도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면서 각종 시설물 등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쓰러진 나무에 의한 산발적인 정전도 예상됩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오후 6시까지 뉴욕시 주요 교량에서 트럭과 트레일러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 늦게 비가 그치면서 기온은 급강하합니다. 기상청은 내일 뉴욕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화씨 28도, 낮 최고기온은 화씨 39도로 예보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으로 실제 체감 온도는 한낮에도 영하권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위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어지고 일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갑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지대에 산불이 확산하면서 말리부 지역에서도 주민들에게 산불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불은 해안가 절경 지역의 고급 주택들과 말 농장들, 페퍼다인 대학교 부근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10시 50분께 말리부 해변의 캐니언 로드 일대에서 산불이 시작돼 오늘 오전 9시까지 2200에이커 면적으로 확산했습니다. 당국은 아직 불길이 잡히지 못해 화재 진압률은 0%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 불은 말리부 해변에 즐비한 고가의 저택들을 비롯해 8,100여 채의 구조물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00여 채의 주민에게는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6,000명의 주민에게는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말리부 해변에 위치한 사립대학 페퍼다인대 캠퍼스 인근까지 불길이 덮쳤습니다. 이 대학 학생들이 촬영해 온라인에 공유한 영상에는 한밤중에 멀리서 화염이 치솟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학교 측은 현재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면서 산불로 인한 모든 유형의 위협으로부터 잘 보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변의 유서 깊은 명소인 말리부 피어도 한때 위협을 받다가 다행히 불길은 피했다고 당국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이번 화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불을 급속히 키운 주범은 강풍으로 지목됩니다. 전날 밤 LA 등 남부 캘리포니아 일대에는 최대 시속 40마일에 달하는 돌풍이 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바람이 더 거세지기 전에 불길을 잡기 위해 이날 오후 1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가 강풍으로 파손된 전선이나 전신주 등 전기 설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말리부를 휩쓸고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역시 남부 캘리포니아에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 에디슨의 설비에서 불꽃이 튀어 시작됐다고 AP는 지적했습니다. 내년 1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됐습니다.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모두 승인 가능일은 소폭 진전에 그쳤으며 접수 가능일은 시민권자 기혼 자녀만 3개월 진전했고 나머지는 모두 지난달 문호와 동일하게 발표됐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25년 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 이민은 일부 순위에서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소폭 진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족 이민 1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15년 10월 22일에서 2015년 11월 22일로 한 달 진전했습니다. 가족 이민 2비순위 역시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2016년 5월 1일에서 2016년 5월 22일로 3주 당겨졌습니다. 가족 이민 3순위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 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모두 진전했습니다. 3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10년 4월 15일에서 2010년 7월 1일로 3달 가까이 진전했고,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12년 4월 22일에서 2012년 7월 22일로 3개월가량 진전했습니다. 다만 가족 이민 2A 순위와 4순위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 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모두 동결됐습니다. 가족 이민 1순위와 2B순위 역시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각각 2017년 9월 1일, 2017년 1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 대부분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앞당겨졌지만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일제히 동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23년 3월 15일에서 2023년 4월 1일로 보름가량 진전했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숙련직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도 2022년 11월 15일에서 2022년 12월 1일로 앞당겨졌으며, 3순위 비숙련 문호의 경우 2020년 12월 1일에서 2020년 12월 8일로 일주일 진전했습니다. 취업 이민 2, 3순위 문호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일제히 동결됐습니다. 취업 이민 1순위, 취업 이민 5순위는 비자 발급과 접수 가능 우선 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고, 취업 이민 4순위 문호는 기존 수준에서 동결됐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19개 주에서 다카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의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이 차단됐습니다. 연방법원 노스다코타 지법의 댄 트레이너 판사는 지난 9일 캔자스 등 19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다카 수혜자 오바마 케어 가입 허용 조치의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들은 다카 수혜자에게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 정부가 공공서비스에 더 많은 세금을 지출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19개 주에서 다카 수혜자의 오바마 케어 가입이 차단됐습니다. 트레이너 판사는 합법 이민 신분이 없는 이들에게 공공혜택 제공을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한다며 건강보험 개혁법은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국의 수혜 대상이 합법 신분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권한만 부여했고, 행정부는 의회 승인 없이 합법 신분을 재정의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19개 주에만 적용되고 다른 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뉴욕, 뉴저지와 캘리포니아 등 다른 주들에서는 다카 수혜자의 오바마 케어 가입이 계속 허용됩니다. 뉴욕 및 뉴저지 주 정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를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오는 19일 기부자들과 만찬 행사를 개최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특별 게스트로 참석하는 이 행사는 입장료가 무려 $100만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 슈퍼팩 마가가 주최하는 만찬 행사는 트럼프 당선인 자택이자 정권 인수팀이 꾸려진 플로리다주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개최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초대장 사본에는 만찬 행사 입장료가 1인당 $100만 달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행사에 특별 게스트로 참석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더 이상 마가를 위한 모금이나 개인적인 지출을 직접 지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가 대변인은 거액을 모금할 수 있는 마르라고 만찬 행사의 목적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부자들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눈도장을 찍을 기회는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47대 대통령 취임식 전날 만찬입니다. 취임식 준비위원회가 배포한 초대장에 따르면 이 만찬에는 트럼프 당선인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참석하며 $100만 기부하거나 $200만 모금하는 지지자들에게는 만찬 선호 좌석이 포함된 6장의 티켓이 제공됩니다. 이 6장의 티켓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 당선인 부부와의 좀 더 친밀한 만찬, 차기 정부 후보자들과 함께하는 내각 리셉션, 취임 선서식, 펜실베니아 애비뉴 퍼레이드, 공식 취임 축하 행사인 스타라이트 볼 등의 입장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측 고문들은 이번 취임식 기부 모금액이 집권 1기를 시작한 2017년 취임식 때 1억 700만 달러보다 규모가 작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FBI에 체포된 한인 치과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연방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조지아주 연방검찰 북부지검은 31세 한인 치과 의사 폴 김 씨가 지난 6일 연방교도소에 수감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씨는 12세 이하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징역 3년 2개월형과 보호관찰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FBI는 지난해 12월 조지아주 샌디 스프링스에 위치한 김 씨 자택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해 아동 성착취물을 대량 발견하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FBI는 그의 자택에서 전자기기 약 30대에 사진 약 1948장, 동영상 798개를 찾아냈습니다. FBI는 온라인 미성년 성매매 관련 수사를 하던 도중 김 씨가 249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 김 씨는 검찰과 사전 형량 조정 합의를 통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숀 버크 FBI 수사관은 그가 소아치과 전문의로 일한 점을 들어 아동학대 범죄는 직업과 사회적 지위, 경제적 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의 골칫거리로 여겨지던 망명 신청자 쉘터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예방조치란 분석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뉴욕시 망명 신청자 수가 22주 연속 감소세를 보여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향후 2개월 내에 망명 신청자 쉘터 25곳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망명 신청자 쉘터였던 브루클린 플로이드 베넷 필드 쉘터를 포함해 퀸즈 존 F 케네디 공항 인근에 설치됐던 쉘터들도 모두 폐쇄될 예정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봉쇄 조치, 뉴욕시 정부의 쉘터 30일 및 60일 체류기간 제한, 망명 신청자 관리 전략 등을 통해 쉘터에 머무는 망명 신청자 수가 감소해 쉘터를 폐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대비한 예방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고하자 뉴욕의 이민 옹호 단체들은 뉴욕시 정부에 트럼프 행정부 취임 전에 망명 신청자 쉘터를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플로이드 베넷 필드에 위치한 망명 신청자 쉘터의 경우 연방정부 소유지에 지어진 쉘터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쉘터 임대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민 단속을 시행하는 등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뉴욕주 유권자들이 내년엔 반드시 개선됐으면 한다며 꼽은 가장 큰 문제는 비싼 생활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혼잡 통행료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반대했습니다. 시에나 칼리지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주 유권자 가운데 43%가 내년에 해결돼야 할 최우선 과제로 비싼 생활비를 꼽았습니다. 응답자의 19%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꼽았으며 또 다른 19%는 망명 신청자 유입, 15%는 범죄라고 응답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취임 이후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각종 조치를 시행했지만 지난 1년 동안 뉴욕주의 치안이 더 나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9%에 불과했습니다. 53%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으며 35%는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유권자의 58%는 범죄 피해자가 될까봐 걱정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인 혼잡 통행료에 대해서는 응답자 51%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지지 비율은 29%에 불과했습니다. 호컬 주지사에 대한 호감도는 여전히 낮아 호감도는 39%, 직무 지지도는 46%였습니다. 다음 선거에서도 호컬 주지사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33%에 불과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이슈에 관련해서는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 54%의 유권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려고 할 때 뉴욕주가 연방정부에 협조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비율은 35%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의회가 주한미군 숫자를 현행 수준인 28,500명으로 동결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건 법안을 확정했습니다.
어제 연방의회에 공지된 상하원의회 수정안 중 인도태평양 지역 관련 사항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서에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미군 28,500여 명의 주둔을 유지하고 상호 방위기지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하는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을 확인하는 등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명시됐습니다. 법안은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뉴욕주 감사원이 6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정부의 예산은 1,150억 달러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대비 20% 증가했지만 전체 공무원은 당시보다 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는 올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많은 공무원을 충원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사국과 법무국, 아동복지국, 소방국, 건강 및 정신건강국 등의 인력난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뉴욕시는 올해 공무원 구직을 위한 일명 채용홀 프로젝트를 통해 약 8,500명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8일 맨해튼 5 애비뉴의 브라이언 팍에서 센트럴팍 구간을 보행자 친화거리로 변모시키기 위해 1억 5,27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내년 중에 설계를 완료한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현재 5개인 자동차 차선을 3개로 줄이고 나머지 2개 차선 공간에 보행자 대로를 조성합니다. 기존 인도보다 2배 이상 확대되고 230그루의 나무와 2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화단, 더 밝아진 가로등과 공공 벤치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 상원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본회의로 송부했습니다. 법안은 주 교육국에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및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채택하는 것을 지시하는 내용으로 모든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주 교육국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정규 수업 시간은 물론 스쿨버스나 학교 행사 등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및 소셜미디어 사용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안이 주 상하원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 주지사 서명까지 이뤄지게 되면 제정일 다음해 학년도부터 적용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기온이 많이 내려가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39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 28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